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만다는 남자친구와 2년이 넘게 사귀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훤히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아만다에게 고민이 생겼다. 남자친구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혹시라도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워진 것이다. 안 그러려고 노력해도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아만다는 자신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것은 둘 사이의 애정과 행복이 충만함을 뜻한다. 그러나 아만다처럼 한쪽이 상대에게 의존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고 결국 상대가 갑갑함을 느껴 관계가 권태로워지거나 이별하게 된다. 의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다른 이의 도움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버릇이 있으면 문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 슈퍼맨처럼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 친구, 연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정말 의리가 없어. 난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한 번쯤 그들에게 나를 도울 의무가 있나? 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나의 짐을 나누어지기는 어렵다. 언제라도 나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 바로 자기 자신뿐이다.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부유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는 표현으로 흙수저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흙수저든 금수저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남에게 의지하는 태도는 자기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사표현과 같다. 한 젊은이가 어느 날 현인에게 물었다. 선생님,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과연 이 세상에 돈이 떨어지는 나무가 있습니까? 현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있소. 젊은이가 반색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돈나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현인이 대답했다. 나무 한 그루에 5개의 가지가 있는데 살살 흔들면 돈꽃이 핀다오. 젊은이는 신이 나서 돈나무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아마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돈나무가 무엇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젊은이는 한 농부를 찾아가 그곳에서 해답을 얻었다. 나무 한 그루에 가지가 5개인데 흔들면 돈꽃이 핀다고? 그건 자네 손이 아닌가? 자네 인생의 돈나무는 바로 그 손일세. 이처럼 삶은 내 손으로 가꾸는 것이다. 나를 믿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현인이 준 교훈과 관련하여 괴테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부모와 친척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 형제와 친구에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결국 인류가 믿고 의지할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폴락은 의존성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정막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독을 즐길 줄 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관심을 분산시킨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삶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현인, 괴테, 폴락이 말한 것처럼 운명의 밧줄은 자기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어야 한다. 남을 의지하느니 자신을 믿는 편이 낫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반짝이는 해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